이번 시간에는 수동태 문장들을 직접 작성해 볼 건데요. 앞서 학습한 내용만 잘 기억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수동태 문장들로 구성된 짧은 단락입니다. 현재 시제나 과거,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 미래 등 다양한 수동태 문장들을 직접 작성해 보면서 수동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현재 국제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국제공항과 폐쇄되다라는 단어 두 개만 알면 되겠네요. 국제공항은 The International Airport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글에서 국제공항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특정 공항을 지칭하기 때문에 앞에 더를 붙이는 겁니다. 일반적 공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On International Airport라고 하겠죠. 그리고 폐쇄하다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간단히 문 닫다, close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말이 더 어려워 보이죠? 앞서 배운 대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니까 폐쇄되다는 be closed라고 하면 되겠고요. 참고로 폐쇄하다는 약간씩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close down, close off, shut down, off limit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제공항이 폐쇄되었다는 The International Airport be closed가 되는데요. 여기서 주어인 The International Airport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 아니면 was가 될 텐데요. 근데 여기서 현재 폐쇄되었다라고 해서 현재라는 분명한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비동사는 is가 되겠네요. 여기서 now의 위치는 문장 여기저기에 올 수 있는데요. 문장 맨 앞이나 Now, the international airport is closed. 문장 맨 뒤에 The international airport is closed now. 또는 비동사 다음에 넣어도 됩니다. The international airport is now closed. 그럼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의심스러운 옷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옷가방이 발견되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볼까요? 관련 어휘부터 보면 의심스러운, 옷가방, 발견하다 이렇게 세 단어네요. 먼저 의심스러운은 suspicious, doubtful, unsure, skeptical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를 보면 suspicious는 Having a cautious distrust of someone or something. 누군가 또는 뭔가가 의심스러운 걸 말하고 doubtful은 Not clear or definite about something. 뭔가가 확실치 않다는 걸 의미하고 unsure는 Not certain or confident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skeptical은 Not easily convinced. 누군가 의심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suspicious가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옷가방은 suitcase라고 하면 됩니다. 유사 어휘 중에 짐이나 수화물이라는 뜻의 luggage, baggage도 참고하시고요. 발견하다에는 find와 discover가 있죠. 흔한 가방 하나 발견하는데 discover는 좀 과하겠죠? find면 충분할 것 같네요. 그럼 의심스러운 옷가방은 suspicious suitcase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더를 붙일까요? 아니면 어를 붙일까요? 더 suspicious suitcase라고 한다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그 어떤 옷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처음 보는 어떤 옷가방 하나를 말하기 때문에 a suspicious suitcase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었습니다는 find를 수동태로 표현하여 be found라고 하면 되겠죠. 주어인 a suspicious suitcase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 아니면 was가 될 텐데요. 발견되었다라고 과거 시제니까 was가 되겠죠. A suspicious suitcase was found. 이제 오늘 하고 공항에서만 붙여주면 되는데요. 먼저 공항에서 in the airport는 문장 맨 앞에 오거나 In the airport, a suspicious suitcase was found. 맨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A suspicious suitcase was found in the airport. today는 문장 맨 앞이나 Today, a suspicious suitcase was found in the airport. In the airport today, a suspicious suitcase was found. Today in the airport, a suspicious suitcase was found. 문장 중간이나
a suspicious suitcase was found today in the airport. 문장 맨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A suspicious suitcase was found in the airport today. 여기서 한 가지, 공항에서라고 하면 in the airport 말고 at the airport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in the airport는 공항 건물 안에서라는 의미지만 at the airport라고 하면 공항 시설의 내부와 외부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한 노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다. 뭐가 신고된 거죠? 옷가방, 수트케이스죠. 우리말은 이렇게 주어가 없어도 말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 없이는 절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영작할 때는 반드시 옷가방이란 주어가 꼭 들어가야겠죠. 먼저 관련 어휘를 보면 노인은 an old man이면 되겠고요. 경찰은 the police. 경찰에 신고하는 건 report to the police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옷가방이 한 노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다. 이번엔 the suitcase일까요? 아니면 a suitcase일까요? 앞에서 이미 한번 언급해서 알고 있는 옷가방을 말하기 때문에 이번엔 the suitcase라고 해야겠네요. 말 그대로 공항에서 발견된 바로 그 옷가방인 거죠. 또는 그냥 it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경찰에 신고되었다. 경찰에 신고하다는 report to the police라고 하는데요. 수동태로 신고되다라고 하려면 be reported to the police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주어인 the suitcase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 아니면 was가 될 텐데요. 신고되었다라고 과거 시제니까 was가 맞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노인에 의해는 문장 맨 끝에 by an old man 하면 되겠죠. The suitcase was reported to the police by an old man.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현재 수사관들에 의해 조사 중입니다. 이 문장에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옷가방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사 중이다라는 말을 보면 조사된다라고 수동태인 동시에 중입니다라고 해서 진행형 시제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 문장을 영작할 때는 수동태와 진행형 시제를 동시에 표현해줘야 하는 거죠. 언뜻 어려워 보이지만 앞서 배운 수동태 진행형 내용만 잘 기억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어휘를 보면 수사관은 investigator라고 합니다. investigator란 과학, 의료, 범죄 등 전문 분야에서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업무 종류에 따라 examiner, researcher, inspector, detective, analyzer 등이 있습니다. 조사하다는 examine이라고 합니다. 유사어로는 investigate, inspect, scrutinize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의미와 용도가 약간씩 다른데요. examine은 Inspect something in detail to determine their nature or condition. 특정 대상의 본질이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세히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investigate는 Inquire systematically to discover and examine the facts so as to establish the truth. 사실관계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inspect는 Look at something closely to assess their condition or to discover any shortcomings. 제품의 불량이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scrutinize는 Examine or inspect closely and thoroughly. 특정 대상을 아주 철저하게 샅샅이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심스러운 옷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이므로 examine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을 써볼까요? 옷가방이 현재 수사관들에 의해 조사 중입니다. 여기서 주어인 옷가방은 the suitcase라고 하고요. 이미 알고 있는 옷가방이니까요. 또는 it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조사 중입니다는 조사된다는 수동태와 중이다라는 진행형이 결합된 수동태 진행형입니다. 앞서 배운 대로 수동태 진행형은 비빙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를 취하니까 여기서는 비빙 examined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인 the suitcase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나 was가 되는데요.
현재 조사 중입니다라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비동사는 is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에 의해는 문장 맨 끝에 by investigators라고 붙이면 되고요. 여기서 now의 위치는 문장 여기저기에 올 수 있는데요. 문장 맨 앞이나 Now, the suitcase is being examined by investigators. 문장 맨 뒤에 The suitcase is being examined by investigators now. 또는 비동사 다음에 넣어도 됩니다. The suitcase is now being examined by investigators.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옷가방 속에서 어떤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문장들과는 좀 다른 구조인데요. 우선 어휘부터 살펴보면 폭발물은 explosive라고 합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인데요. explosive는 폭발적인 성장, explosive growth나 폭발적인 인기, explosive popularity 등 폭발적인이라는 형용사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yet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유사 표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문장의 기본 뼈대는 어떤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에 아직까지는과 옷가방 속에서라는 부연 설명이 붙은 건데요. 따라서 이 기본 문장만 잘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기본 문장인 어떤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부터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어떤을 떼버리고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만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을 빼니까 아주 쉬워 보이죠? 그럼 주어 explosive는 unexplosive일까요? 아니면 de-explosive일까요? 일단 이미 알고 있는 특정 explosive가 아니기 때문에 de-explosive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unexplosive라고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폭발물이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explosives라고 복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발견되다는 find를 수동태로 be found라고 하면 되는데 않았습니다라고 부정문이니까 be not found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제는 않았습니다라고 과거 시제니까 was not found나 were not found라고 하면 되겠네요. An explosive was not found. Explosives were not found. 그럼 이제 여기에 다시 어떤을 넣어 어떤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any를 사용하면 됩니다. any는 부정문에서 not과 함께 결합되어 어떤 것도 뭐뭐 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explosive 앞에 on을 빼고 대신 any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not any보다 부정적 의미를 훨씬 더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not any를 빼고 대신 no를 문장 맨 앞에 붙이면 됩니다. No explosive was found. No explosives were found. 이렇게 no가 문장 맨 앞에 오니까 확실히 부정적 인상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가 있죠. 그럼 이번엔 이 문장을 현재 완료로 바꿀 차례인데요. 수동태의 현재 완료 형식은 앞서 학습한 대로 have been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그럼 has been found나 have been found가 되겠죠. No explosive has been found. No explosives have been found. 자, 이렇게 기본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표현들만 하나씩 붙여주면 되겠죠? 먼저 옷가방 속에서는 어디에 붙일까요? 문장 맨 뒤 found 뒤에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No explosive has been found in the suitcase. 그러나 문장 맨 앞에 와도 문제 없습니다. In the suitcase, no explosive has been found.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아니다라는 부정적 의미의 yet은 have 다음이나 No explosive has yet been found in the suitcase. In the suitcase, no explosive has yet been found. 문장 맨 뒤에 올 수 있습니다. No explosive has been found in the suitcase yet. In the suitcase, no explosive has been found yet. 자, 이제 마지막 문장만 남았습니다. 수사 결과는 오후 늦게 공개될 것입니다.
공개될 것이다. 수동태 미래 시제입니다. 우선 어휘를 보면 수사 결과는 investigation findings 또는 investigation result라고 합니다. 공개하다는 release, unveil, reveal, disclose 등 다양한데요. release는 Allow information to be generally available. 어떤 사실을 일반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unveil은 Make something secret or concealed known or public for the first time. 베일에 가려져 있던 비밀을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reveal은 Make previously unknown or secret information known to others. 지금까지 몰랐던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disclose는 Make known to the public information that was previously known only to a few people.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던 사실이나 기밀을 다수의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 발표하는 것이므로 릴리즈가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그럼 우선 오후 늦게는 빼고 수사 결과는 공개될 것이다 라고 먼저 영작해 볼까요? 수사 결과는 investigation findings, 공개되다는 릴리즈를 수동태로 be released라고 하면 될 테고요. 그리고 공개될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니까 앞에 will만 붙이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오후 늦게는 late in the afternoon 이라고 하면 됩니다. 반대로 오후 일찍은 early in the afternoon 이라고 하고요. Investigation findings will be released late in the afternoon. late in the afternoon은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Late in the afternoon, investigation findings will be released. 자, 이렇게 문장들을 각각 영어로 옮겨봤는데요. 이제 이 문장들을 모두 원래대로 한데 모아볼까요? The international airport is closed now. A suspicious suitcase was found in the airport today. The suitcase was reported to the police by an old man. The suitcase is now being examined by investigators. No explosives have been found in the suitcase yet. Investigation findings will be released late in the afternoon. 여기서 보면 suitcase란 단어가 3번에 걸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명사라는 것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he, she, it, they 등이죠. 또는 동의어나 다른 대체 가능한 단어로 바꿔 넣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a suspicious suitcase라고 앞에 한번 나왔으니 그 다음부터는 it으로 바꿔나 luggage 또는 travel bag 등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 suitcase는 it으로 바꾸고 세 번째 suitcase는 luggage로 바꿔봤습니다. suitcase가 3번 반복될 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는 짧은 문장 단위로 잘려있어 흐름이 단절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문장들을 적절히 연결해주면 의미상 흐름이 한결 매끄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하고 네 번째 문장과 다섯 번째 문장을 각각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장들을 연결할 때는 앞뒤 문장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서 적절한 연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